지난 주말에 남쪽에는 꽃이 활짝 핀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일면들 보면 남해 쪽에 꽃 사진들이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진해 이런 곳들 정말 아름답게 꽃이 피었는데 서울은 아직 반은 피고 반은 안 피었습니다. 윤중로 축제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죠. 축제는 안 하고 걸어 다닐 수만 있게 하죠. 그린백님 오늘도 문자 주셨어요. 청년 농부 백종수님이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추밭에서 출첵합니다. 10살 큰딸과 함께 밭일합니다. 아유 장하다. 10살 큰딸은 왜 학교를 안 갔을까요? 그런데 개교기념일인가? 3557님 가게 문 열면서 혼자 열심히 듣고 있는 72년생입니다. 그러시군요. 드라마보다 시사 프로가 정말 재밌고 귀에 착착 붙어요. 저희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당연히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할 거예요. 제 사연도 몇 번 나왔어요. 발전하셨는데 우리 식구시군요. 가게문 여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영업 하시나 봐요. 최근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요. 힘내시고 저희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분 배당 이번 주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관절 그 1분 배당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하면 나한테 뭐가 좋으냐, 뭐가 좋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황으로. 상암동에서 오신 김현우 씨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거든요. 김현우 씨 좋은 일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드디어 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체중이 무려 2kg나 빠졌습니다. 정말이죠? 네. 문자로만 봤으면 확 믿었을 텐데.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우 소장님 다이어트 성공. 네. 이런 것들 저희가 읽어드리겠다. 자랑하고 싶은 거, 화나는 거, 일러 바치고 싶은 거 1분을 그날의 한 분에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경제발전소 대주주들 사연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 김현우 소장님은 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돈 나갈 일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은퇴 후에 가장 그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이게 7월부터 좀 오른대요. 내야 될 돈이. 네. 그래서 이름이 어렵습니다. 기준소득 월액. 네. 이런 거 좀 그 쉬운 말로 바꾸면 안 되나 싶은데 여하간 네.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볼 텐데요. 소장님 일단요. 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뀐다. 네. 더 내야 된다. 누가 더 내게 되나요? 이게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상한, 하한에 딱 걸려 있는 분들이 아니면 아무 상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게 이런 기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그런데 그 기사들 클릭해서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야 요즘에 팍팍한데 뭐가 또 더 내라고 하는 거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소득 월액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가장 쉬운 말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월 기준 소득액 어때요? 기준 소득 월액보다 쉽지 않습니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국민연금은 네. 이 소득에 대해서 9%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을 벌면 9만 원, 200만 원을 벌면 18만 원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1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의 9%인 90만 원을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이 내면 낼수록 어떻게 보면 효율은 낮아지지만 받아가는 연금액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을 따져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소득이시구나.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오른 만큼 요것들을 이제 매년 책정을 해가지고 상한 기준선을 정해놓고 올려야지 나중에 돼서 연금을 받을 때도 그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다르죠. 당연히 가치가 다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반영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최저보험료와 최고보험료를 올리는데 그게 우리가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가 뭐 연 9%였는데 이게 9.5% 혹은 10% 이렇게 오른다. 이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제목에 그냥 낚이시지는 마셔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걸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네. 인상률이 5.6%. 이게 최근 5년 사이에 그 네네. 연간 변동률을 비교를 해보면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해서 이걸 그냥
아유 이번에는 기분도 나쁜데 많이 올려버릴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 소득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유 나는 그대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그만큼 올라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한액이 524만 원을 이제 초과하시는 그 이상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고정이었었는데 이 상한액이 살짝 올라서 55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비해서는 29만 원 올라갔고 이에 대해서 연금보험료는 한 26,100원 정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시겠는데 그래도 553만 원을 더 초과해서 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아니고 하한선은 기존 29,700원에서 31,500원으로 1,800원 정도 올라갑니다. 이게 소득 기준 보험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1,800원, 많이 오르시는 분은 26,1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밴드가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조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인풋이 늘어나면 아웃풋도 늘어나느냐. 네. 더 내면 더 줍니까? 그렇습니다. 더 내면 더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이에요. 그러면 그럼 소득 올라가신 분들만 더 주고 나는 영향 없다고 했으니까 미치는 영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 가입자들의 소득이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을 때도 일부 영향은 미치고요. 또 쉽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건 전체적으로서는 사실 인풋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도 사실은 좋은 영향이고 그 중간에 껴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상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전체적인 국민연금 주머니가 튼튼해진다 네. 이런 말씀인데 국민연금이요. 그동안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네. 내가 내도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못 줄 수도 있다더라. 네. 혹은 지금보다 훨씬 덜 준다더라. 네. 소위 말하는 수익비가 떨어진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실 설입니다. 진짜 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갈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대로 가게 됐을 때 이뤄질 일을 예측한 거예요. 이 주머니만 그대로 가고 다른 조치를 안 할 때. 네, 안 하고 출생률도 생각하는 예상하는 것과 똑같이 가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수익률로 똑같이 갔을 때 이렇게 된다면 2043년 언저리에서는 고갈이 됩니다라고 예측을 해놓고 그래야 이제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수익률을 높일까? 출생률을 높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높여볼까? 아니면 지급 방식을 바꿔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야지 이제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데 그 방안 중에 결정된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5년마다 추계를 해서 앞으로 연금액이 어떻게 바뀔까를 예상한 다음에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신문 기사들이 거기에 먼저 집중한다는 거죠. 고갈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야 그럼 내 돈 돌려주는 게 낫지 않냐. 내 돈은 받아가고 나중에 연금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의 최악의 상황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당장에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또 연금은 그 어떤 나라도 이미 고갈된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도 고갈됐거든요. 그런데 부가 방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뭐 사실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도 않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 나라는 없습니다. 뭐 예전에 재정이 힘들었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연금을 줄인다고 하기는 했었으나 네. 국민들 반대도 굉장히 심했었지만 어쨌든 다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독일이 지금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주머니는 이제 고갈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 해에 걷어서 바로 주는 거죠. 네, 1대1을 토스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데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구와 노인 인구가 1대1로 매칭이 되면 내는 보험료 그대로 받아가는 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삼각형 구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니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고갈에 너무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서 논의 단계에 있는 거죠. 국민연금에서 이 방송을 되게 유의 깊게 듣는 거 알고 계세요? 글쎄요. 국민연금 분들이 국민연금 얘기하고 나면 네. 반드시 피드백이 옵니다. 어떤 네. 방송이든 다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국민연금 얘기를 하기가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들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의 보관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갈은 루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또 이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네. 프리랜서,
네, 네. 자영업자, 예. 전업주부, 학생 가입할까요, 말까요? 일단 전업주부나 학생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으면 의무이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의무임에도 안 지키시거나 못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납입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나 더 내실 수 있는 분 여유가 있다면 저는 국민연금 꼭 내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봤을 때 국민연금만한 대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홍보대사이시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네.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진짜 제가 고민하고 나의 노후를 뭐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효율이 높은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민간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이 일단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고 수익률도 제한이 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만큼 수익비가 높은 사실 그래서 문제예요. 뭐냐면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보다 훨씬 네. 많이 돌려주려고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갈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사실은 좋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비라는 게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를 가져가냐인데 1.5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100이란 돈을 냈으면 150을 받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 민간에서 판매하는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유리하죠. 예, 민간 금융 상품이 일이 안 됩니다. 네. 낸 돈 대비해서 더 적게 받아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30만 원씩 연금 부었더니 나중에 35만 원씩 준다는데요. 그거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그냥 35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국민연금 물가 상승까지 반영해서 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특히나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수익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그런데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1번이 무조건 국민연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게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네. 반드시 가입 안 해도 되는 소득이 없는 걸로 잡혀있는 분들도 본인이 굳이 내겠다고 해서 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맞아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소위 몇 년 전에 우리 강남연금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소득이 없는 주부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 가입시켜주는 강남의 부모들을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그게 좋다는 뜻이니까 납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어서 가입하고 일시금으로 내가 밀린 거 다 낼게요. 이런 사람보다는 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도저히 내가 이 형편상 더 이상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혹시 이거 잠깐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낮춰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소득의 특성 때문인데 직장인들은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이 그대로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근로소득자들은 뭐 더 내고 덜 내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소득의 9% 회사가 반 내가 반 이렇게 내게끔 되어 있는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번 돈 그러니까 2022년의 소득이 언제 확정되냐면 내년 7월에 확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건 보험료에 11월 보험료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득이 괜찮았지만 올해는 소득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실직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그런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제 11월부터는 1억에 대해서 나올 텐데 나는 실직했어요 올해.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못 낼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공단에다가 제가 이런 이유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아예 돈을 뭐 못 벌거나 아니면 적게 벌고 있습니다라는 걸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감액해 줍니다. 뭐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내는 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소득이 높아졌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류를 써서 냈네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시는 분들 혹은 적게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낼 수 있다면 내는 게 저를 좋고요. 실제로 만약에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못 내시는 경우라면 네.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 못 낸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하실 때는 이게 밀린 돈을 낸다는 개념이라서 이자를 조금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그 국민연금이 나는 당장 필요 없습니다. 받으실 때쯤에 네네. 이런 분들이 지연해서 수령을 하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원래 60세부터 수령이긴 하지만은 나이에
따라서 이제 수령 나이가 좀 조절이 되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수령인데 어쨌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뒤로 미룰수록 이제 연기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1년 미룰수록 7.2%의 연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65세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런데 난 65세부터 안 받고 그때는 좀 여유도 있고 돈도 벌고 하니까 66세부터 받을래. 그러면 100만 원 받던 돈이 107만 2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2년을 미뤄두면 한 11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뒤로 미루면 꽤 많은 돈이 붙어서 나오겠죠. 이게 이제 연기연금 제도고 반대로 나는 정년이 조금 빨라서 60세 이전에 나오다 보니까 65세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땡겨서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년씩 땡겨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1년에 6%씩 깎입니다. 그래서 5년을 당겨받으면 30%가 줄어들게 되겠죠. 크네요. 큽니다. 그런데 네. 이게 평생에 걸쳐가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세부터 받을 걸 60세에 받았다라고 해서 30%가 감액된 게 65세가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 받을 연금이 감액되니까 전체 연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일찍 연금을 받으니까 그걸 좀 빨리 활용할 수 있고 5년을 일찍 받은 만큼 사실은 수명이 짧다면 더 이익일 수 있으니까 연기연금도 전체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당겨서 받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연기연금 제도가 있다 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네. 미리 받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제 시점에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네. 최대한 늦췄다 받는 게 좋을지 이거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네. 당겨서 받을 거예요. 최대한 당겨서 네. 아니 30% 깎아도? 네. 아 그래요? 예.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국민연금에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많이 이자를 네. 주는 거는 그만큼 늦게 받으세요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인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7.2%나 이만큼 자신 있나 이만큼 큰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근데 그건 이제 국민연금의 문제고 저는 왜 당겨받느냐 아무래도 소득은 줄어드는 시간은 확실할 거예요. 60세 정도면은 많이 소득이 줄어들었을 거고 예상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소득은 줄었지만 사회활동이나 제가 외부 활동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60세 어르신들 보면 사실 어르신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한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큰 형님, 뵙기에는. 큰 누님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돈 쓸 일은 많이 있습니다. 돈 쓸 일 많은데 소득은 줄어드는 이 시기를 차라리 당겨받더라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소비는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당겨받았으면 그만큼 사실 5년 정도 당겨받았는데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그 당겨받은 만큼의 금액이 있잖아요. 결국 그거네요. 시간으로 돈을 사느냐 돈으로 시간을 사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단순 계산해 보면 약 18년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60세 그 받는 시점으로부터 18년 정도를 더 살게 되면 당겨받은 게 좀 불리해진 거고 덜 살게 되면 그러니까 즉 수명이 짧으면 당겨받은 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그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셔서 선택을 맞습니다. 하셔야겠군요. 예, 그리고 당겨받으면서 차라리 아껴 쓰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예, 쓸 수 있을 때 받아서 쓰자 이 주의입니다. 네, 이거는 김현우 네, 네, 좀 소장님의 개인적인 선택이고요. 생각. 네. 본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텐데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국민연금 관련해서 도대체 납부 기간을 얼마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하. 언제부터 내면 좋을까요? 그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여기서도 보면 소득이 없는 군인인데 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분은 소득이 없는 군인이라 하시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로 그런 것 예상이 같아요. 되거든요. 예. 4923님. 네. 언제부터 내는 게 좋아요? 만 18세 때 한 번이라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국민연금은 납입하는 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길어야지 많이 받는 구조거든요. 똑같은 돈이라도. 즉 1,000만 원을 20개월 내는 것과 20년 동안 나눠내는 것과 30년 나눠내는 것과 효율은 30년 나눠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내는 게 좋은데 네. 일단 한 번이라도 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추후 납부 때문에. 그 중간에 이가 빠진 기간은 나중에라도 채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 내야 되잖아요. 네, 이자는 낼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즉 18세에 한 번이라도 납입 이력이 있으면 이 친구가 25세에 취업을 했다. 18세부터 25세까지 약 7년 정도의 기간을 나중에 돈이 있으면 낼 수도 있고. 한 번에 내고 그 시간을 버는 거군요. 7년이라는 시간을. 그렇죠. 뭐 별로다 싶으면 안 낼 수도 있는데 18세에 낸 이력이 한 번도 없으면 아예 이건 채워놓을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부모님들은 그냥
한 번 정도 납입 이력은 두시는 게 좋고 여유가 되시면 긴 기간 동안 40년 동안 내는 게 최고니까요.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내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네요. 40년을 그냥 혼자 채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 딱 한 번씩만 내주는 걸로 대학 입학 기념으로.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